좋게 보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은 이제 이렇게 좀 그 부동산 시장이 서울 수도권 그 흐름 같이 갈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국지적으로 좀 좋아질 지역들이 몇 군데가 계속되어지거든요. 대표적인 지역이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제일 큰 게 멀어서 안 하거든요. 네네.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네, 맞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지방에 왔다 갔다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시간이 좀 부족하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지역 투자하고 뭐 지방 다니고 아침에 새벽에 5시 나갔다가 저녁 12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출근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에너지. 그러니까 직장 다니신 분들이 뭐 대부분 공통하는 게 아침에 1시간씩, 1시간 반씩 이제 출퇴근 버스 타가지고 직장 도착해가지고 9시 도착하면은 아침부터 막 들들들들 볶이잖아요. 뭐 이거 뭐 쓰고 타자 하나 잘못 썼다고 뭐 기한문 하나 올리면 난리고 거기다가 에너지 다 볶이고 그 다음에 또 오후 들어가갖고 조금 뭐 좀 하려고 했다면 저녁에 또 술 좀 먹고 그 다음에 뭐 회식 한번 가면은 끌려 다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분배를 자기의 자산에다가 풀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들이 직장인들인 것 같아요. 그럼 직장인들을 직장에서 여기서 뭐 홀대시 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적정하게 그 안에서의 에너지의 분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10시간 있다 그러면 그 10시간 중에서 자기가 집중해야 될 시간이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거기에 또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좀 옮겨가는 현명한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오후 반차 쓰고 임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았는데 그거 시간이 11시 30분부터 이제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좀 미리 좀 오전에 가가지고 일 좀 빨리 끝내놓고 밥 먹으러 갈 때 좀 나중에 좀 학교 가고 한 11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또 이제 좀 오후 정도 되면 좀 건이도 자주 아파주고 장모님도 좀 자꾸 편찮으시고. 그리고 지방 아파트 지금 전망은 어떨까요? 큰 그림에서 이제 전체 시장과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방 시장을 좀 한다고 친다면 그렇다고 이제 또 그럼 지방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거냐? 전 그렇게 보진 않고요. 좋게 보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은 이제 이렇게 좀 부동산 시장이 서울 수도권 그 흐름 같이 갈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국지적으로 좀 좋아질 지역들이 몇 군데가 계속되어지거든요. 대표적인 지역이 저는 이제 전북적인 이제 군산 같은 지역. 그리고 이제 2022년 10월에 이제 그 현대중공업 도크 2개 중에 1개가 지금 이제 오픈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도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채용 박람회도 하고 있고 지금 그쪽 군산 쪽에서는 지금 사람 구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1인 수요든 외국인 수요든 동남아 수요든 사람들은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경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좀 들어오는 지역하고 확실하게 교통이 좀 좋아지는 이런 지역들은 저는 그래도 국지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선행?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투자 사례를 네. 잘 된 거, 잘 안 된 거, 네.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것이 이제 청주 사례인데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초반에 점에 들어갈 때 기준이 뭐였냐면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투자금 즉 갭만 보고 이렇게 접근했던 시기가 저도 초창기에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청주, 전주, 군산 그리고 익산, 광주 이렇게 갭이 전세가율이 80% 이상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물량은 계속 이렇게 입주 물량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입주 물량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것도 동남지구가 이제 18,000세대가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2017년 정도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만 살려고 하지 매매는 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한 20-30개씩 있지만 전세는 단 1개도 없거든요. 굳이 내가 집을 사야 되나? 앞으로 이제 여기 2년 후에 내가 입주해야 되는데 3년 후에 내가 입주해야 되는데 이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 갭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매매가는 계속 떨어지고 전세가는 계속 폭등하는 이런 시기. 가끔 가다 보면 전세가가 또 높아요. 이렇게 갖고 오면. 그런 시기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세가가 너무 높고 투자금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결론은 그거에 대한 결과는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에 내가 물건을 늘리기에 투자하기에 경험하기에 좋다고 해가지고 진입하는 그런 실수라기보다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매매가 1억 5천인데 전세가가 1억 5천이면 그렇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갑니다. 투자금 뭐 그러니까 뭐 거래 비용 정도 요 정도만 지불하던가 뭐 예를 들어서 재수종은 뭐 1억 4천 5백에 사가지고 1억 5천에 전세를 내게 되면 그렇게 잘 나가더라고. 어쩔 때는 또 돈이 좀 한 2, 300 남아요. 사고 나면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물량도 사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뭐 해달란 것도 다 해주고. 지금 듣다 보니까 힘든 거 잘 안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된 게 아니라. 네. 처음엔 좀 안 된 거. 그렇다 보니까 그때 제가 매물로 한 10개인가 12개인가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1년 후에 이제 물량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게 매매가가 1,000만 원 떨어지더라고요. 에이씨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참 2년이 되니까 매매가가 3,000만 원이 떨어집니다. 근데 전세가는 더 폭락을 해요. 얼마 정도? 한 5천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 역전세 막는 거. 오, 지금 힘들었겠다. 열물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10개를 한꺼번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런 게 돌아오는 거죠. 단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이 생각하시기에 한 사람당 집 한 채당 5천만 원씩 역전세 내주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거 버티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뭐 7, 8개씩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막 한 달에 2달 안에 막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전세는 오고 뭐 집사님 다 오고 중개사님 전화해봤자 지금 전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우 나가지도 않는다고 얘기하고 매매는 더 많아요. 전세보다.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던 거 팔고 막 좋은 것들 막 이제 뭐 그 인덕원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막 그거 제가 1억밖에 못 먹었는데 저 팔고 7억 올랐거든요. 그거 팔고 막 그거 일산 후국 4단지 막 그런 거 팔고 16단지 팔고 지금 통합 재건축한다고 지금 프랜카드 붙었거든요. 그렇게 좋게 대해질 지역들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힘드니까 그런 것들 팔아가지고 역전세 메꿔줬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무리한 투자 네. 할게요. 왜 그러셨어요? 정말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그런 거 하면서 제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느낀 거죠. 잠깐만 내가 왜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건이도 아파가면서 내가 열심히 나가가지고 탱탱이 쳐가면서 투자하러 갔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방향을 바꿔갔던 것들이 이제 그때 만나뵀던 분이 이제 골목대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골목대장님 이제 강의를 그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재건축 얘기도 들어오고 뭐 재개발 강의도 듣고 차트 강의도 듣고 뭐 타이밍 투자도 듣고 뭐 지역 분석도 많이 듣고 했는데 뭔가가 많이 부족했어요. 내가 듣기에는 그때 이제 만났던 분이 이제 골목대장님의 지역 분석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때 느꼈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진짜 나 청담대교 지나면서 울었잖아 막. 진짜 막 여기 청담대교 지나면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는데 내가 왜 막 그 초창기 그 공룡대장님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심재생에 대해서 입지 분석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소수도권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그때도 물론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도 별로 돈이 없었어요. 이제 뭐 역전세 막느라고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뭐 피폐해진 상태였었던 거거든요. 그때 보니까 또 이제 선택권이 뭐 있었느냐 그러고 근데 신축이구나. 신축 투자로 가야 되고 신축에 가야 될 재건축 재개발이고 그것을 가야 대한 입주권에 대해서 진입을 해야 될 고민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런데 또 가보고 하니까는 또 여기서 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투자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이제 지방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또 잠깐만. 그러니까 또 이제 그때 다시 또 이제 지방을 달아보니까 이제 영남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경상도 지역들 뭐 김해, 포항, 경주, 창원, 마산, 진주 뭐 이런 지역들을 보니까 미분양이 널려 있는 거예요. 미분양이 잠깐만 그런데 다시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물량 구간이 끝나줘야 되거든요. 물량 구간이 끝나야 지방은 상승합니다. 물량 구간이 아무리 많으면 지분이 아무리 좋더라도 상승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쯤 돼 보니까는 물량 구간이 거의 끝나기 1년 전이나 1년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물량 구간이 끝날 때쯤에 이 미분양들을 내가 세팅해서 전세가만 잘 맞춰 놓으면 잠깐만 한번 배팅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타이밍이 조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신축에 대한 투자 진입 장벽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죠. 저도 그렇게 네네 잘 됐던 거 네네 잘 된 거 지금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잘 됐고 잘 됐던 거.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진입했던 게 이제 포항이었던 거고요. 이제 두어주공 1차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이제 그 가보니까 미분양인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뭘 해주냐면 하도 안 팔리니까 분위기가 하도 안 팔리니까 내걸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게 이 잔금유예. 잔금유예 20%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 투자자 이제 실거주는 아무도 사질 않습니다. 근데 투자자들만 이것을 미분양 사니까 전세를 맞추기 힘드니까 전세 맞출 때 우리가 이렇게 2년 후에 그러니까 3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 6천만 원은 당신이 2년 후에 전세가 나갈 때 그때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오 완전 개꿀이죠. 지금 생각하면 개꿀이죠. 그때 당시 잠깐만 저런 게 있나?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잔금유예가 잔금유예? 그런 게 있나? 누가 얘기하지도 않고 다들 수도권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계약금 3천만 원 내놓고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쯤에 이제 6천만 원은 잔금유예를 해주니까 내가 전세금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잠깐만 전세를 맞출 수 있겠는데 라는 이제 그런 어떤 베팅할 만한 근거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죠. 그래서 그때 2개를 샀는데 물량이 끝나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반등을 시작하더라고요. 요렇게 반등 구간도 되게 컸습니다. 지금 포항이 하락장이거든요. 하락 구간도 세지만 반등 구간도 되게 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방에 끝날 때쯤에 미분양 투자는 정말 대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영남권에 있는 미분양 단지를 쭉쭉하러 다닌 거죠. 여러분 혹시 김해 대장주가 누군지 아세요? 김해 연지공원 푸르지오라고 있거든요. 걔도 미분양이었어요. 걔도 미분양했어. 뭐 5억에 분양했다고 사람들이 어디 감히 김해에 5억짜리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있냐고. 그때 아파트 가격이 2억짜리였는데 2억짜리가 널렸는데 5억을 분양하길래 대단히 문제였거든요. 그때서 그렇게 이제 미분양 투자를 하면서 이제 줍줍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줍줍 투자를 하고 이제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잘 됐던 것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줍줍해서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걸 보니까 다음에 신축으로 가야 될 만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점이 이제 계속 이제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넘버 2로 그러니까 넘버 1은 이제 잡았어요. 이제 그 미분양 아파트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 미분양 아파트가 될 만한 그런 입지가 좋아지는 옆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진주의 이현주공이라든지 원주의 단계주공이라든지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들이 투자를 하면서 타이밍적으로 가장 유효했던 것 같아요. 단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저기 Q&A도 자꾸 들어오고 그러는데만 저기 뭐 1억 2천에 사가지고 제가 2억 6천에 팔았거든요. 이제 법인 투자했으니까 이제 그 20%만 이제 그 해 아니고 다음 해에 내거든요. 그러니까는 투자금도 세이브하고 그다음에 있던 것도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런 투자들이 되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투자했을 때도 되게 좋아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 투자할 때 이렇게 좀 너무 걱정하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베팅할 만한 자신과의 좀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선배들의 노하우도 좀 익히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희 아빠님 통해서 지방 소액 투자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저희 책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제가 거짓말 않고 다 적어놨습니다. 지역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입지 타이밍은 어떻게 들어가고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떻게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지역 분석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요주에게 이렇게 투자하겠다. 5천만 원 갖고 있으면 요주에게 이렇게 투자하겠다. 3천만 원 갖고 있으면 내가 요주에게 이렇게 투자하겠다라고 시뮬레이션 투자법도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건희 아빠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도 있고 그쪽에 들어오시면 건희 아빠가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 사례들을 다 적어놨어요. 지금까지 제가 블로그 4년 했는데 4년 동안 해왔던 투자 사례 다 적어놨거든요. 거짓말하고 다 왜 내가 그걸 들어갔으며 지금까지 수익률은 어떻게 됐고 지금 뭘 투자하고 있으며 작년에 오피스텔 투자하는 거하고 올해 이제 지식산업센터 투자하고 고시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올해 제주도 땅 산 거하고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저 사람은 지금 상태에서 저런 관점으로 접근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강의도 하시잖아요. 강의 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이제 발품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발품. 말 그대로 발품이라고 이제 걸어다니는 수고를 발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카페 이름이 발품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버에서 발품을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건희 아빠 강의가 올라오면 그때 수강하시면 깔끔하게 저기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희 아빠님이 지방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얘기 들었다시피 좀 고생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생도 하시고 또 좋은 것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희 아빠님 얘기하면 지방 투자도 공부하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긴 시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말이 빠르구나.